활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고, 식을 또 잘 작성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가 될 텐데, 자,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부터 좀 잡고 가봅시다. 일단은 3, 4차 함수 그리기 전에 요거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직 우리가 3차랑 4차 함수를 못 그리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익숙한 2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축이라고 하죠. 자, 왼쪽에서는 내려가고, 그죠? 항상 우리 그래프를 읽어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여기 축, 이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증가랑 감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아래로 볼록 함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하는 점 중에 하나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 하나 그려줄게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작지.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자, 증가하는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 이렇게 증가하는 점에서의 접선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증가할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그릴 때, 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요. 우리 위로 볼록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위로 볼록일 때, 요 점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궁금해. 자, 일단 뭐 증가하는 건 육안상으로도 확인이 되긴 하지만, 자, 요 점에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도 표현을 했었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자, 미분에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이 점에서의 x좌표인 a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되는 건데, 자,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양수라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자, 요 상황은 지금 뭐 하는 상황이다?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자,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b를 집어넣었을 때,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함수를 예를 들어 볼 텐데, 자, y는 x제곱은 뭐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리기 전에 한번 미분해 보자. 미분해 보면, 그죠? 도함수가 나오겠지. 자, 2차 함수의 도함수는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건데, 자, E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기울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직선이겠지?
그죠? 자, 그런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이렇게 음수에서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다시요. 도함수의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면 뭐 한다? 그죠?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의 상황이 뭐 한다? 감소한다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 얘를 우리는 원함수라고 부를 건데, 원함수는 뭐 한다? 그죠? 증가한다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원함수를 지금부터 그려보면은 0까지는 여기 0이죠. 0까지는 뭐하고? 그죠? 내려가야 되고 0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지. 실제로 x제곱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의 포물선이 만들어지는데 0까지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죠? 0 이후로부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도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감소하게 된다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도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 점들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지. 이 x절편이 뭐 3, 5, 7이었다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미분되기 전의 함수, 원함수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할 건데 3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갔다가 다시 음수로 갔다가 다시 양수로 가죠.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음수고 위에 있으면 양수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원함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란 얘기는 원함수가 내려간다.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5부터 7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즉 감소해야 되고 자, 7 이후로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이걸 우리는 증감표라고 불러줄 거예요. 증감표. 원함수가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생기진 않았어. 뾰족하게 생기진 않았고 우리가 다항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3차함수, 4차함수를 그릴 건데 다항함수는 이런 식으로 첨점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증감표를 확인해 준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그래프를 앞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용어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순간 보이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줄 것이고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3,5였다면 이 5 함수값을 극소 값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요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 순간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 순간의 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줄 것이고 자,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5, 뭐 10이었다면 이때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극대 값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극소값과 극대값을 총칭하는 용어가 극값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극값. 자,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 판단을 해보시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의 점이니까 극소가 되는 것이고 자, 극소 두 개죠. 그 다음에 극대가 하나. 총 극값은 몇 개였다? 3개였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로 조금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y는 x제곱에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어. 우리 지금까지 꼭지점 찾을 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죠? 이런 식으로 4x에 플러스 4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셨었는데 뭐 지금부터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생긴 거야. 자, 얘를 미분해 주시면은 도함수인 1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1차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기울기가 2죠. 마이너스 4고 자, 기울기가 2니까 x절편은 2가 되겠지. 그죠?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2차 함수가 자, 함수값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그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개형이 되는 거예요.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2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찾을 때도 자, 물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은 물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앞으로에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생긴 거예요. 이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자, 이 극소죠. 극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은 이렇게 축의 방정식도 2차 함수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3차 함수. 자, 3차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다시 한번 원리 짚어볼게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그죠? 원함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왜냐하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것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양수라는 얘기는 원함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면 그죠? 원함수는 감소한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지금부터 구해 볼 건데 당연히 도함수는 미분해서 구하면 되니까 2차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 자, 우리는 이 2차 함수에 뭐를 구해 볼 거냐면 x절편을 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x절편. x절편을 구하려면 무슨 작업을 하셔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2차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 빼기 알파 많이 봤던 형태일 거야. 1차인 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세 번째로 아예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 쓴 거냐면 자, 2차 식에 판별식 기억나나요? 판별식 여기다가 잠깐만 써볼까? 판별식.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우변에 2차식이 있었을 때 자, 우변에 판별식을 우리는 d라고 잡았고요. 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란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고 그죠? 두 개라는 얘기고 판별식이 0과 같다라는 얘기는 그죠? 실근 이 두 개인데 서로 같은 실근이 두 개라 자 이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불렀었던 것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때는 그죠? 실근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을 가지고 2차 함수의 스타일을 파악을 해보시면은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얘기고, 자, 함수 입장에서는 x 절편이 이런 식으로 2개라는 얘기야. 2개였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과 같다라는 얘기는, 자, 2차 함수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접한다의 위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위로 뜨게 돼요. 자, 왜냐하면 x절편이 없어야 되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x절편이 없다라는 얘기고, 자, 실근이 2개라는 얘기는 x절편이 2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도함수로 돌아와 보면, 이 이차함수로 돌아와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2개의 인수가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게 1번 형태예요. 첫 번째 x절편이 알파, 두 번째 x절편이 베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는, 자, 판별식이 0이었을 거야. 자, 0이었을 때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접한다가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위에 떠 있겠죠. 그럼 이 도함수를 보고서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아까 배웠던 원리를 사용을 해보는 거야.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가운데는 마이너스, 베타 이후로는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의 형태는 증간표부터 봐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건데, 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잘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 점이 극대가 되는 것이고,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자, 이때는 볼게. 여기 알파를 이렇게 그을게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자, 플러스에서 알파일 때 잠깐 함수값이 0이 되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다시 한번. 자, 도함수가 플러스란 얘기는 원함수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였지. 알파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면은 올라가다가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이 되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2차 함수의 축이 있긴 한데, 도함수의 함수값은 무조건 다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 심지어는 축에서도 플러스지. 그러면 따라서 3차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개형이 되고, 자, 2번이랑 잠깐 차이를 보시면은 2번에서는 요 점 보이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면, 자, 그 다음에 요 함수 3번 함수는 요 점, 그냥 용어 쓸게요. 요 축, 봐봐.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가 요 선과 만나는 요 점 있지? 요 점을 우리는 뭐 이과 용어긴 한데 그냥 씁시다.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 점을 변곡점. 변곡점은 볼록 형태가 바뀌는 점을 의미하고, 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문과 학생들은 3차 함수 그릴 때 2차 함수의 축과 만나는 점이 변곡점이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 3번 같은 그래프도 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건데요.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의 값,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의 값을 갖게 되는 개형이 되게 됩니다. 2번이랑 차이점 알겠니?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얘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죠? 양수예요. 이 가시죠. 자, 그런데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선생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어떻게 판단했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미분했을 때 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었지.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그죠? 1번, 2번. 2번은 접하는. 3번은 아예 만나지 않는. 여기 가라앉는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이때도 판단은 똑같아요. 자, 요 점과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알파고 베타지. 증간표부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3차 함수는 그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곡선 형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그다음 또 올라가다가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개형이 되겠죠. 자, 이때는 두 번째는 자, 음수 잠깐 0 음수인데 자, 3차 함수의 개형은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또 내려가는 이러한 개형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음수죠. 심지어는 축에서도 음수죠. 따라서 3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는 개형이 되는 거고 자,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0이지만 얘는 그죠 음수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의 값을 자, 갖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그럼 3차 함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차 함수 그릴 때 자, 뭐부터 하겠다? 미분부터 하자. 2차 함수가 나오겠죠? 2차 함수를 뭐 하자? 그죠?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1번, 판별식이 0과 같으면 2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아예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 인수분해 형태에 따라서 요 2차 함수들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줘요.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증간표 확인해 주시고 3차 함수의 개형들을 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최고창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자,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3차 함수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사실 심화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개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3차 함수에 자, 개형을 판단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3차 함수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 점을 극대 극소라고 불렀고 판별식이 0과 같으면 그죠? 올라가다 또 올라가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은 세 번째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러한 개형이었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였다. 자, 이런 식의 세 가지 개형과 그 다음에 최고창이 음수라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3참수 개형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자, 1번을 볼게. 1번은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존재해요. 즉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불렀죠. 우리 극값. 극값은 몇 개다? 2개다. 반면에 2번이랑 3번은 극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이러한 개형인데 보면은 이 2번과 3번의 그래프를 우리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이걸 증가함수.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죠? 쭉 계속 내려가기만 하지? 내려가기만 하는 함수를 감소함수. 얘 감소함수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공통점이 있어. 자, 둘 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증가함수, 감소함 혹은 감소함수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3차 함수에서만이야. 3차 함수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은 자, 요걸 사용하시면 되겠지. 극값이 있다 없다? 없는 3차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 2번 또는 3번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증가하려면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 혹은 뭐 대응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해요. 3차 함수에서는. 자,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극값이 없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한 살짝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은,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죠. 자, 이런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 우리 보조선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이때 x의 값을 1이라고 하고 이때 x 값을 3이라고 했을 때 1과 3의 높이가 지금 같죠? 이때의 함수 값을 3이라고 해볼게. 그럼 1이랑 3이 정의역에 있는 1과 3이 공역에 있는 요 3을 동시에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걸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반면에 자, 이렇게 증가만 하는 함수는 서로 다른 x 두 개가 절대로 같은 함수 값을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x들은 서로 다른 y들을 이런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3차 함수에서 1대1 함수 혹은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자, 고1 때 배우기를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과의 동의어가 뭐였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이 넷 중에 하나의 말이 나오면은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이 둘 중에 하나의 함수였다라는 얘기고, 자, 이러한 문제는 자, 도함수 2차 함수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떠하다? 작거나 같다로 우리 문제를 앞으로 풀 겁니다. 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용어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를 이용을 할 것이다. 요거 하나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의 비율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은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에서만 가벼운 비율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좀 늘으면은 기억을 해야 될 형태들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 하나만 그려주시고, 자, 극대에서의 접선은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0이겠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0이어야 되고, 자, 이때 이 값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죠. 극대. 자, 그 다음에 이때 요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부르죠. 자, 극대랑 극소의 중점, 우리 중점을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과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교점이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랬을 때 요 비율이죠. 요 비율.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반드시 1대 1대 1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3차 함수는 이 비율을 만족시켜야 돼. 자, 극소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줘도 여기서 교점이 만들어지지.
극소, 변곡점, 극대, 교점까지의 요 길이는 1대 1대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 변곡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 극대 찾고, 극소 찾고, 극대랑 극소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 이건 이과 개념이긴 한데,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두 번 미분한 데를 이렇게 프라임 두 개로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변곡점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변곡점을 찾아라. 그럼 y 프라임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는 거야. 6x 마이너스 6이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변곡점을 갖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1대 1대 1 비율만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